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차시 마지막에 대비에 대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 사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보여드리면 형태, 색채 같은 요소의 변화를 주는 이런 대비. 강력하죠. 화이트 앤 블랙으로. 어느 한쪽이 강조되겠죠. 블랙이 강조돼서 보일 수도 있겠고 화이트가 강조돼서 보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성질이나 분량이 다른 두 가지 이상들이 접근할 때 이것도 동그라미와 사각의 색감까지 화이트 앤 블랙으로 강력한 대비감을 줬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성이 명확하게 강조되죠. 동그라미와 다이아몬드 이것도 대비가 되는 현상이죠. 직선과 곡선, 밝음과 어둠 이건 총합이죠. 곡선, 직선, 밝음, 어둠 그것들이 다 나타나는 대비감이죠. 그 다음에 색감에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명도 대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항상 이런 얘기를 야 명도 차이를 좀 더 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대비라던가 색감에 대한 적절한 사용을 잘하는 친구들은 똑같은 작업물이어도 달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강조하고 어떤 걸 조금 죽여줘서 강약을 밸런스를 맞출 줄 안다는 거죠. 명도 대비 뭐 제일 잘 적용하는 건데 어, 어떤 게 강조되어 보이세요? 당연히 블랙 백그라운드에 노란색이 강조돼 보이겠죠. 다음은 색상 대비예요. 색상 대비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너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가운데 들어있는 파란색은 동일한 색상이에요. 근데 어느 게 더 선명해 보이고 진하게 보이세요? 배경색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계열색이 나왔을 때 이 블루하고 노란색 백그라운드 위에 이 블루는 이 블루가 더 선명하고 강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색상이죠. 색상들끼리 부딪혔을 때, 대비가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비감을 색상을 가지고 잘 운영할 줄 안다면 조금 더 강조되는 디자인을 접근할 수 있겠죠. 쉬운 거지만 짚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채도 대비예요. 자, 채도 대비도 보면은 이 가운데 블루는 같은 블루거든요. 그러나 같아 보이시나요? 무채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블루와 유채색 같은 계열색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어떤 채도가 더 높아 보이세요? 당연히 무채색 위에 블루가 높아 보이죠, 채도가. 만약 이게 높아 보인다는 분들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약간 좀 색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채도가 높아 보이죠. 그 다음에 면적 대비예요. 어, 이 노란색의 명도는 같아요. 이 블루의 명도도 같아요. 같은 채도예요. 그리고 그러나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 더 큰 면적의 색감이 어, 강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고 밝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면적 대비예요. 같은 색감을 쓰더라도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달라 보이는 것. 대비라는 걸 색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색감을 가지고 대비를 주는 경우가 많죠. 뭐이 위에도 뭐 한난 대비, 보색 대비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것만 하고 물론 보색 대비도 많이 하고 또 준보색 대비도 있죠. 어떠신가요? 강렬한 대비감이 느껴지시죠? 어, 이 원색을 가지고 대비를 주는 거는 누구나 잘하고 뭐 보색 대비 같은 것도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강조하고 잘 때 쓰여지는 거예요. 강렬하게 좀 도드라지게 인상을 주고 싶을 때 이런 색상 대비를 선택을 하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패셔너블하죠. 근데 이런 이제 포토 사진을 찍을 때
안에도 원색적으로 대비감이 강한 레깅스를 신고 있고 블루 배경에 노란색 색상으로 대비감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패턴 디자인을 하거나 서피스 디자인을 할 때도 이런 식의 대비감을 주는 음, 약간 시각적 질감도 느껴지게 하면서 이런 컬러 대비감으로 강조를 해주기도 하죠. 뒤이어서 바로 강조라는 말이 나왔네요. 조형 예술의 기본이 되는 조형 원리 하나로 특정 부분을 강하게 표현해서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하거나 같은 물체들 혹은 요소들 사이에서 특정 요소를 눈에 띄게 하는 거 방법이에요. 어느 하나가 도드라지게 하는 방법. 형태가 같거나 크기가 같은 경우 대비가 되는 색채를 사용, 앞에서 말한 거 같죠? 대비가 되는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강조시킬 수가 있죠. 자, 뭐 어떤 이제 포토입이 그래픽에 사용되는 사진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다가 각기 주제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 이거의 색감 하나가 바뀌었는데 이 구미가 하리보죠? 예, 하리보가 이 빨간색 이 블루에 눈이 안 가고 얘로 시선이 집중되죠. 자연스럽게 눈이 이게 강조죠. 똑같은 바다 위에 튜브들이 떠 있어요. 근데 이 튜브 하나가 도드라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튜브들은 눈에 시각적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튀지 않아요. 얘만 보이는 거죠. 강조죠. 강조를 하는 방법은 색감으로 변화를 주거나 형태를 변화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다양합니다. 자, 귀여운 오리들이 크기도 다르고 나름 또 다 방향도 달라요. 어, 정면을 보고 있는 애 측면, 우측 측면, 좌측 측면, 그 다음에 되게 큰 아이, 작은 아이. 근데 다 달라 보이잖아요. 다른 애들이잖아요. 근데 비슷하면서 다른 애들인데 우리는 다 똑같이 인식이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 이 색깔을 화이트로 바꿔줬을 뿐인데 이 하나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거죠. 이거죠 바로. 강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자인하고 싶을 때, 나 얘만 좀 강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색감으로, 명도로, 채도로 이렇게 강조를 해주던가 아니면 형태로 강조해 주던가 뭔가 하나가 도드라지게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초적인 조형 요소를 가지고 선의 움직임으로 변화를 주는데 물론 다른 것들은 다 X표의 획을 갖고 있는데 얘는 획이 없어요. 딱 한쪽이 없어요. 하나씩만 있어도 근데 만약 이게 블랙 색깔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강조가 됐을까요? 거기에 컬러가 들어가니까 더더욱 강조가 되는 거죠. 자, 어떤 포토 이미지에서 또는 타이포 부분을 뭔가 강조해주고 싶을 때 색감으로서 비슷한 무채색을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근데 강력한 그 명도 대비가 느껴지는 옐로우와 그 다음에 그레이 톤으로 만나다 보니 명도 차이도 나면서 색감 차이도 나면서 도드라지게 인물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텍스트가 눈에 띄죠.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는 그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의 그 조형 요소와 원리가 기본이 되고 주축이 되고 묻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가끔 자기 그 디자인에 심취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무시하고. 저는 그냥 여기 하얀색을 하고 싶어요. 물론 흰색도 명도 대비로 강조가 되어 오는데 흰색까진 좋은데 뭐 거의 여기서 느껴지는 그레이톤이랑 비슷한 명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그레이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변화를 줬지만 강조되지 않고 도드라지지 않는 거죠. 자, 조형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면적인 형태로 낮아져 있었으면 얘가 어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고 어떻게 저 모서리로 지탱을 하지? 형태의 어떤 그 방향성으로 변화를 준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채석이 돌이
뭐 틀로 만들어진 블럭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인포그래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하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엔 무채색 사이에 강렬한 색깔을 넣어주죠. 이거예요.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이 선적인 거를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 선적인 그물망 가슴으로부터 다 다르지만 얘네들의 공통점은,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통일된 디자인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베스트 같은 거, 그것들을 다 하고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강조가 되죠. 여기서 얘가 없었더라면 평범할 수 있었는데 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키니 같이 보이는 건데 이 망사띠 같은 걸로 전체적인 연결성이 되면서 변화가 되고 강조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모델의 피부색도 한몫을 했죠. 모델의 피부색들이 어두운 흑인의 피부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밝은 톤의 파스텔 톤이 대비방을 주면서 더욱 강조가 되죠. 자, 이 사람은 평범한 그냥 의류 디자인의 패턴으로 강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의 모습이 저마다 틀리죠. 색감으로 강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크기로 강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패턴으로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각 분야의 디자인에서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변화되고 응용된 디자인 개발이라는 거죠. 다음은 착시예요. 착시는 참 재미있는 그 시각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형 요소를 달라 보이게 하는, 눈의 생리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시각적인 착각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보이는. 이것은 하나의 형에서 그 형을 만드는 선이 다른 선의 간섭을 받을 경우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러한 착각은 여러 가지 현상에서 나타나는데 길이의 착각, 넓이의 착각, 위치의 착각, 속도의 착각 등등등등등.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활 주변에서, 디자인물에서, 작업물에서, 작가의 그림에서 착시 현상에, 착시가 디자인에 어떻게 응용되는데, 응용되죠? 왜 안 돼요? 유명한 착시 도형인 펜로즈의 삼각형이에요. 처음에는 그 스웨덴의 화가가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국의 수학자 펜로즈가 고안해서 널리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3D적으로 보면은 사각형의 육면체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형태잖아요. 하지만 입체로 실제에서는 절대 구현이 될 수 없고 2D의 그림에서만 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베리에이션 응용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당연히 착시하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펜로즈의 삼각형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테리어,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거에서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디자인들 간혹 보셨나요? 이거를 아나모픽 표현기법, 아나모픽 3D 아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 같은 단면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공간이 다 다르죠. 이것도 더 착시 현상이에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한 면에 이 블럭들처럼 이 패턴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다 면적에 색감을 칠해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한 면에 다 단면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얘는 실제적으로 위치가 다 다르죠. 여기 앞 점점점, 그러니까 음, 말 그대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해되시죠?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지 이게 단면의 그림이 아닌 거죠. 같은 선상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넓게 입체처럼 떠 있는 마치 조형물 같잖아요. 하지만 얘는 이거를 계획하고 만든 어, 그래픽이죠. 색으로 표현된 얘네들과 동일한 이걸 보면 제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식의 디자인을 많이 하곤 해요. 이 착시 동영상은 그 우리나라 그 삼성동에 이게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1억 뷰? 1억 뷰의 어떤 그 어, 유튜브 조회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뒤덮는 듯한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이것도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짧은 영상이에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삼성동 아나모픽 일루션 아트예요. 어떠셨어요? 진짜 파도가 넘실거리는 미디어가 발달됨에 따라서 저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입체감이 넘치는 웨이브라는 작품명을 가진 예술이에요. 예술 작품이에요. 이거 역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뭐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착시는 이렇게 미디어 아트에도 포함되지만 이런 이미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트릭 아트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말한 아나모픽이라고도 아나모픽 아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어, 신기한 그림 이렇게들도 일반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이 평면적인 공간에 이런 입체감을 만들어서 마치 진짜 그 이쪽으로 가면 빠질 듯한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하지만 알고 보면 평면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이미지예요. 어떠세요? 이거는 좀 별로 못 그린 것 같지만 얘가 너무 까짜가 티가 나잖아요. 이런 식의 작품 굉장히 많이 전시되는 것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게 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디자인 방법인데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짧은 영상인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짧게 본 영상이었습니다.
자, 아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동세예요. 동세란 대상의 움직임과 운동감과 생명감을 나타내는 원리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림이나 조각에서 나타내는 운동감, 생명감을 뜻한다. 리듬과 비슷하죠. 그래서 동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디자인을 작업할 때 예를 들어서 포스터 작업할 때, 그 주제에 맞게 동세가 결정이 되죠. 음, 하강하는 느낌이라든가 상승하는 동세라든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리듬은 반복적인 형태 안에서의 변화가 리듬이고 이거는 그 움직임, 대상의 움직임이나 운동감 같은 거를 동세라고 하죠. 자, 이것도 포스터예요. 포스터 작품 속에서 스키를 타는 거대한 그 움직임에 굉장히 자유로운 웨이브가 나타났어요, 동세가. 얘도 마찬가지고 같은 시리즈 나이키 시리즈인데 어, 이게 동세를 나타낼 수 있는 얘 하나만 있었을 때와 이 보드의 연장선상인데 얘 하나만 있었을 때와 이 큰 움직임의 동세 이런 과감한 변화가 있었을 때 그 운동감은 더 강렬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런 것들은 뭐 단순한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큰 조형물 안에서도 작가의 설치 미술 같은 조형물 안에서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어떤 움직임, 아주 그 심플해 보이는 단색의 조형물, 그 안에서의 큰 움직임, 어떤 재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포토 이미지, 천에서의 어떤 큰 움직임에서 동세가 있기 때문에 변화로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조용의 원료와 분류를 굉장히 스피드하게 달려왔어요. 물론 여기 이제 뭐 약간 얘기하면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평이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내가 저걸 모를까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기본인데 왜 이런 것들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있을까? 왜 크기에 좀 비례감을 더 줘봐, 대비를 더 줘봐,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면 어떻게 그 이상은 못 고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그 기초가 탄탄해야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기초 이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이런 수업을 하고 사실 이 수업을 하려면 제가 더 힘들죠. 여러분한테 과제 던져주고 피드백 해드리고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을 갖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 필요성이 거의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뇌에 잘 저장돼 있으셔서 본능적으로 꺼내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소들이었으면 좋겠고. 아시겠죠? 2차시 여기까지 하고 3차시 계속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